어, 이재명을 보면 저는 버니 샌더스가 생각이 납니다. 예, 이유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민주당 내에 있는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진보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진보적으로 보여요. 마치 그 힐리른하고 샌더스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보면 샌더스가 가장 진보적으로 힐러리 비해서 훨씬 더 진보적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나왔던 대선 후보 중에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대선 후보 중에 가장 진보적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 당시에 나왔던 그 후보 중에 가장 진보적으로 보여서 예, 지금 이재명을 보면 버니 샌더스가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 또 생각나는 이유는 나중에 힐러리가 그 월가의 아주 유명한 투자회사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라든지 그런 회사로부터 많이 투자를 받았어요. 대선 자금을 이제 받았던 거죠. 그 외에 이제 이메일이 폭로가 돼가지고 어, 상당히 이 그 힐러리의 권력욕이라고 할까, 그리고 그 민낯이 많이 드러났던. 음, 그래서 오히려 그 전쟁 같은 걸 좋아하는 그 모습이 많이 드러났었죠. 예, 그래서 원래 굉장히 이 좌파적이었고 이게 민주당 쪽이었던 인포워즈라고 하는 네, 이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알렉스 존스라고 음, 굳이 비교하자면 어, 한국의 김어준 총수 정도 예, 뭐 아니 뭐 색깔이 이렇게 명확히 일치하거나 아니 비슷한 측면이 아니라 이 사람의 위치,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위치로 보여서 굉장히 좌파적이 좀 음모론적인 것도 좀 있고, 예, 그런 면에서 김우준하고 약간 좀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돌아섰죠. 그 힐러리 클린턴에서 트럼프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트럼프가 9.1 테러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얘기도 했고 등등. 그런 측면에서도 좀 이재명 씨하고 좀 이렇게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제 어, 그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문재인이 확실히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권력들이 좀 모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고 뭐 대세라고도 하고 그런 측면이 이전에 힐러리와 약간 좀 겹쳐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물론 그 대척점에 있는 그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나올 후보가 지금의 트럼프와 비교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예, 그런 측면에서 샌더스가 연상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과 함께 문재인 캠프에 좀 이렇게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서 봐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법인세와 준조세와 관련해서 어, 문재인이 했던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올해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었는데 오덕한 부분이 있다. 라는 게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의 어떤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제대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거죠. 얘기할 때. 원래 이제 준조세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법정 부담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얘기를 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명확하게 하려고 이재명 시장이 그때 이제 토론 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걸 뭐 그 신재벌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 이렇게 그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를 공격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이제 문재인 지지자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쪽에서는 애초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예, 확실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노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이 말하는 게 그런 거 명확하게 하잖아요. 어떻게도 우리가 일반 시민이, 나 같은 시민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해가 없도록. 심지어는 최근에는 전략적 모성이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한마디에 수많은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 같은 본부와 시민이 그 얘기는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한국에 엄청 영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눈치를 봐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지금 우리 한국의 기득권 눈치를 보는 건가? 온갖 갖가지 생각이 다 들게 돼요. 근데 지금 이재명을 보면 그런 눈치를 전혀 안 보니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요. 이게 선명한 차이라는 거죠. 적폐청산도 얘기를 하는데 적폐청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이재명이고 이재명 후보고 문재인 후보는 지금 그런 뭐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삼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히려 그 이재명이 이렇게 했던 얘기를 갖다가 확대 해석한 부분도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뭘 이렇게 이해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오해 소지가 있었다면은 어느 장소를 통해서든 뭐 토론의 장소를 통해서든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고 이렇게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걸 뭐 이렇게 공격한다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자 앞으로 지금 계속 내가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전제를 하고 싶어요. 기본적인 저희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지금 자유한국당, 소위 이전 그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소위 이제 기득권을 옹호하는, 현재 기득권을 지키자는, 경고히 하고자 하는, 서민에게 빨대를 꽂는 그 집단 세력을 대표하는 그들의 그 세력을 얻고 나오는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경선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가 경선에 이겨서 당선이 된다면 저는 네, 문재인을 지지할 겁니다. 왜냐면 그때는 선택 상황이 없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경선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보건 후보 중에서 이재명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를 할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적폐청산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뭐 재벌 개혁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고 아주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은 감옥에 뭐 가게 되니까 아무리 그 뒷배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청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수준은 만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불확신이 좀 들고요. 예, 어쨌든 이제 입장은 이번 경선에서 문제이 되든 안희정이 되든 그뭐 멀리 있는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나올 대선 후보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지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에 논란이 됐던 법인세 문제, 친재벌 프리미엄 공개한 이재명의 오판 공격 제가 보기엔 공격했다기보다는 좀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친재벌 하지 말고 민주당이 친재벌이 없다라는 걸. 그 다음에 나왔던 논란이 문재인의 이렇게 자문기구라고 하는 그 이름이 10년의 힘 위원회. 근데 여기서 지금 왜 이렇게 다 까고 공개를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주식 갤러리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기사인지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고 나 이제 검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 기사가 있는지 검색을 한번 볼게요. 고정미 편집 김혜진. 자, 여기 보면 10년의 위원 그러는데 전체 회원은 70여 명이고 명단 확인 회원 48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8명이 사회 이사. 수많은 이제 한국에 돈을 많이 기득권이죠. 일단은 최소한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영향력이 한국에서는 돈이 곧 영향이니까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 나머지 48명을 뺀 22명입니까? 예, 22명의 명단이 공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공개가 안 됐다는 거. 도대체 누군가? 왜, 어쨌든 그게 원하지 않았다고 그러던데, 뭐, 나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주위에 지금 모여 있어요. 소위 말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문재인이 뭐 정권을 잡았을 때 하긴 나름이겠지만 이들이 입김을 갖다가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봤을 때 요게 기사가 지금 확실한지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검색을 해가지고 봅시다. 네이버에 검색해 봅시다.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봅시다. 연기니까 가진 어느 기사였지? 문재인 정책자 문단 10년의 힘. 오마이뉴스. 10년의 힘. 여기도 맞네요. 예. 명단 확인된 48밀리언 사회이사 경력.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마이뉴스에. 오마이뉴스는 뭐 좀 믿을만 하니까. 예, 이게 사실인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요게 뭐 문재인 후보의 뭐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의 기득권의 특징? 즉 말하자면 이제 우리 철새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권력 앞으로 이제 이 권력을 쥐게 될 사람 주위를 이제 모여야 되는 철새들하고 어쨌든 이제 문재인 이제 당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 주위로 이런 사람들이 속속속속 부르지 않아도 모여든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선생님 이제 저는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좀 기웃거리면서 정치 자영업자들의 어떤 실체를 많이 봤어요. 국회의원 이제 된다면 선거 때 많이 도와주고 국회의원 보좌관 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은 연봉이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4년간 최소 4년간 이제 보장이 된 이제 직업이 되겠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 기타 등등 다 합치면 웬만한 중소기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 정도 되니 그리고 잘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 사람들이 안 믿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새누리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게다가 지금 이번에는 선거를 갖다 제대로 감시하려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이제 했던 짓을 또 같이 한다고? 예?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지금 많은 상황에서 예, 이번만큼은 되게 힘들겠죠? 일부러 좀
우리나라를 이제 조작하는 핵심 기득권층에서 뭐 이런 친구도 있긴 한데 두 번, 이렇게 두 번은 이 수구 보수들이요. 말하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두 번은 이렇게 우리 민주당, 약간 중도. 사실 뭐 워낙 새누리가 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민주당이 약간 좀 진보적으로 보기는 사실 예, 제가 보기에는 보수입니다. 보수 민주당은. 마치 미국이 이렇게 10년씩 정권 교체를 이렇게 나눠 먹고 하는 것처럼 이번엔 한국도 이렇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은 미국의 지금 사례에 대해서 인포워즈라고 알렉스 존스입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예. 뭔가 지금 음보론을 되게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를 갖다 지지를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힐러리가 오히려 어, 그 이전에 있었던 뭐 9.1 그러니까 9.11 테러 사태라든지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이라크 전쟁 게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오히려 이제 숨기려 할 수 있다. 힐러리가 오히려 전쟁을 더 좋아하고 심지어는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회사로부터 이제 돈을 많이 받았다. 실제로 요거는 이제 샌더스와 힐러리의 정책 비교인데 대부분 비슷하긴 하지만 나중에 좀 살펴보고 일단은 여기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자금 탑 네, 지원 돈을 얼마큼 줬는지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JP 모건 한 유명한 투자 회사가 있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도 있고 예,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돈을 투자해 줬어요. 왜? 왜 이 사람들도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이 입김 나중에 대통령 단에서 입금 안 받을 수 있을까? 어쨌든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의혹이 있다는 게 이제 이메일로 요것도 뒷배경에 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여전히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 요런 지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힐러리와 샌더스의 정책의 비교인데 나머지 위익은 다 거의 비슷하고 밑에 이제 군사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샌더스는 군인들 무조건 철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데 힐러리는 필요시 군대를 갖다 주둔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플라이 존을 갖다가 시리아에서 이거는 이제 반대하고 샌더스가 정말 이 측면에서 보면은 샌더스가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힐러리가 오히려 이제 민주당 내에서 좀 더 보수적이고 샌더스가 좀 더 진보적인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재명이 문재인 후보보다는 훨씬 더 이제 진보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건과 스캔들로 인해서 굉장히 좌파적이고 음보론적인 이 알렉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트럼프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나인 테러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영상을 보면
정말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합니다. 막 비판하고 뭐 욕하고 뭐 난리 났어 난리. 예. 그래서 제 생각에 트럼프가 당선된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요. 아마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지점에서 이런과 비슷하게 문재인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음, 특히 새누리나 특히 뭐 이번에 정의당이나 다른 이제 당에서 국민의당, 예, 기타 등등 당에서 문재인을 갖다가 이걸 걸고 이제 넘어질 수가 있겠죠. 물론 문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설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번에 대선 정권을 잡으면 제대로 한국을 바꿔보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속을 지금 누가 했겠습니까? 여기 무슨 한국의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지점에서 좀 샌더스도 되게 얘기하는 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죠. 뭔가 이렇게 막 꾸미고 두누명시 얘기하지 않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어, 물론 이제 힐러리 클린턴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떤 지점에서는 좀 이렇게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아까 보여줬듯이 샌더스가 훨씬 더 진보적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샌더스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트럼프를 이기고 우리 한국이 훨씬 더 좋아졌을 겁니다. 정말 좋아졌을 거예요. 좀 더 한국 힘이 생겼죠. 이렇게 개입을 한국의 정치에 개입을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만큼 악랄하게 개입을 하진 않겠죠. 이번에 군사적인 문제도 그렇고 북한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이런 군사적인 적대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죠. 미국이 좀 더 한 발 물러서서 우리 한국의 의견을 더 존중할 수도 있고요.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건 한국에 안 좋은 일입니다. 안 좋은 일. 어쨌든 그래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요약을 하자면 저의 기본적인 포지션은 적어도 민주당 내에 이 세수를 보고 내눈 적어도 괜찮다. 어, 많이 양보해서 최소한 자유한국당에서 나올 후보 수구 새누리스러운 후보보다는 헐 낫다. 100배 낫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온 이 세 후보 중에서 굳이 내가 선택을 하려면 지금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고 가장 진보적으로 대한민국을 바꿔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주위에는 지금 이렇게 기득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거의 뭐 대통령이 될 것으로 지금 확신을 하고 모여들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제 여러 정황으로 이제 그런 게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을 보면 버니 샌더스 생각이 난다. 왜냐면 내가 앞서 말했듯이 그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약간 좀 우쪽에 있는 사람과 약간 좀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치렀던 사람 중에 약간 좀 진보적인 사람이었다. 굳이 문제는 약간 좀 예, 덜 진보적이고 이재명이 훨씬 더 진보적인 것처럼 보인다. 얘기하는 스타일도 투명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예, 그렇다는 거죠. 뭐 경선할 때도 뭐 힐러리가 아마 거의 대세였지 않았을까 그런 지점에서 이점에 보면 버니 샌더스가 생각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